매일 27명 조용히 폐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비결의 항상균 폐질환은 매년 약 10,000명이 감염되고 있는데요. 이 균은 조용하게 폐를 침입해서 폐 조직을 서서히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더 무서운 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초기에는 서서히 폐가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증상 신호를 놓치시면 여러분도 그 27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편안한 숨을 되찾는 공간의 홍은빈 원장입니다. 비결의 항상균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어요. 수돗물, 샤워헤드, 목욕탕 곳곳에서 발견되거든요. 특히 이 질환은 50대 이상의 마른 체질의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결핵과 달리 자주 검사하지 않다 보니 은밀하게 폐를 파괴하거든요.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몇 년 전부터 기침이 계속됐는데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다가 뒤늦게 발견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신호는 저희가 치료해본 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던 초기 증상들이에요. 이런 신호를 미리 알아차리신다면 폐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비결의 항상균에 독특한 패턴이 있어서 집에서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누우면 갑자기 기침이 심해져요. 낮에 활동할 때는 기침이 그럭저럭 참을만 한데 밤에 잠자리에 눕자마자 기침이 쏟아져 나와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요. 기관지에 NTM이라는 균에 손상된 부분에 가래가 걸려 있는데 이게 가로로 눕게 되면 숨어있던 가래들이 나오면서 기관지를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잠자거나 가로로 누울 때 기침이 자극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베개를 2-3개 겹쳐서 약간 앉은 자세로 자시거나 너무 숨차다 보니까 그냥 앉아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고여서 생기는 질환이다 보니까 당연히 앉으면 증상은 완화되지만 오히려 이 병을 더 썩히고 있는 셈인 거죠. 두 번째, 살이 조금씩 빠지면서 체력이 확 줄어듭니다. 밤마다 기침으로 잠을 설쳐서 체력이 떨어집니다.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한 달에 1kg씩 빠지고 옷이 헐렁거리고 숨이 차며 집안일이 힘들어지죠. 이는 가래와 기침 자체가 많은 체력 소모를 요구하기 때문인데요. 한의학에서는 폐기가 허해진다고 표현하는데 폐가 약해지면 온몸으로 기운을 보내지 못해 체력 저하와 체중 저하가 함께 나타나게 돼요. 세 번째는 항생제를 먹어도 자주 재발해요. 항생제를 복용하면 일주일 정도 좋아졌다가 2-3주 뒤에 다시 증상이 반복되게 됩니다. NTM은 특수한 세포벽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일반 세균처럼 쉽게 죽지 않습니다. NTM 약은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항생제와 항결핵제를 같이 복용하시는데요. 그래서 몇 달 복용하시고 끊으면 도돌이표처럼 또 NTM에 걸리고 증상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래색도 변하게 되는데요. 처음엔 맑다가 점점 누렇게 연녹색으로 변하고 심하면 손상되어서 혈액까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저녁이 되면 미열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밤에는 식은땀 때문에 옷도 갈아입곤 하죠. 이런 증상들이 반복된다면 폐 손상이 더 진행될 수 있어요. 이 3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가볍게 객담 검사라도 받아보실 걸 권유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균은 어디서나 살고 있어요. 흙먼지, 수돗물, 강물, 샤워헤드, 사우나에서 발견되죠. 조심한다고 이 균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럼 왜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나 힘들까요? 이미 면역력이 떨어져 있거나 수술 후 혹은 질환 때문에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약물을 잠시 복용할 때 많이 나타나곤 해요. 예를 들자면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수술 후 항생제 복용할 때 이 질환이 많이 옵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BMI가 낮아질수록 균의 활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질환은 감염을 유의하기보다는 잘 자고 잘 먹고 스트레스 안 받고 면역력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질환이에요. 그럼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 균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비결의 항상균은 일반 세균과 완전히 다르게 작동해요. 일반 세균은 급하게 침입해서 열을 내는 반면 NTM은 마치 스파이처럼 조용히 침투해서 기관지를 천천히 망가뜨리죠. 이 균이 만드는 3가지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증상을 만들어요. 첫째, 끈적끈적한 가래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요. 서 있을 때나 아래쪽으로 고여 있을 때는 모르다가 누우면서 중력이 바뀌게 되면 기침이 쏟아지는 거예요. 둘째, 가래가 오래 고이다 보면 폐포가 손상돼요. 화분에 물이 많이 고여 있으면 이 뿌리 자체가 썩듯이 폐포에도 가래가 많이 고여 있으면 산소 흡수도 어려워지고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심장이 더 일을 하게 되면서 심장박동도 빨라지고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면서 살이 빠지고 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셋째, 생체막이라는 방어막
방어막을 만들어요. 마치 거북이가 등딱지 안에 숨듯이 균들이 끈끈한 막을 만들어서 항생제를 막아버리곤 해요. 항생제를 먹어도 재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 질환은 균을 죽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니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병행 치료가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생활수칙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시는데 사실 너무 집착하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잘 자고 잘 먹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 줄이고 마음을 편히 먹으세요. 세 번째, 체중을 늘리세요. 약간 통통할 때까지. 이게 사실 진짜 중요한데 폐는 바깥의 산소를 호흡하기 위해서 굉장히 얇은 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염에 취약하죠. 살이 찌면서 그 막도 같이 두꺼워지다 보니 감염을 막는데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저희가 한약적 처방을 내도 살짝 살을 찌울 수 있는 약을 많이 넣고 환자분들한테 당뇨나 혹은 각자 상황에 맞춰 살을 찌우고 있어요. 그러니 생활수칙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잘 먹고 잘 자면서 몸을 회복시키는데 집중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비결핵 항상균의 3가지 신호 기억하고 계시죠? 누우면 심해지는 기침, 살이 빠지면서 체력이 떨어지는 거, 그리고 항생제를 먹어도 자꾸 재발하는 증상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시면 객관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비결핵 항상균은 워낙 조용히 폐를 파괴시키다 보니 초기에 놓치기가 쉽거든요. 만약 지금 이런 증상을 3주 이상 지속하고 계시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전문 의료기관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숨터의 홍은배 원장이었습니다.